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계속 반복된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증상을 그냥 스트레스 아니야?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내 몸은 분명히 힘든 상태죠. 그렇다면 오늘의 궁금증,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진단이 불가능할까? 먼저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숨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하는 과정을 일일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부터 혈압, 체온, 소화, 그리고 수면까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섬세하게 다듬어 나갑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고 몸을 깨우는 역할, 그리고 몸을 쉬게 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서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우리 몸 안팎의 변화와 자극을 조율하며 언제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보이지 않는 조율자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두 신경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이처럼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어긋난 상태를 흔히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은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고, 대한통증자율신경학회에서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는 정확한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 왜 생길까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원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체력 저하, 호르몬 변화 등 매우 복합적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아프다기보다는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비교적 모호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된 게 아니라 조절 기능이 흐트러진 일시적인 기능 이상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항상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교감신경만 지속적으로 활성된 채 부교감신경이 충분히 작동할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어지면 자율신경계는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힘을 점차 잃게 될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깊은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피곤하다고 찾는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혹은 술이 교감신경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버티는 생활이 반복되면 자율신경계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근만성 질환이나 특정 약물, 내분비 인상 등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자율신경계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감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공황장애, 뭐가 다를까요?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쁜 등 증상이 꽤 비슷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일상에서 서서히 시작돼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강한 발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소화불량, 어지러움증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중심이 되지만, 공황장애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같은 심리적 증상이 중심이 됩니다. 두 질환은 서로 완전히 별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상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 MRI도 정상이면 어떻게 진단하나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검사 수치보다 증상의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 또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자율신경 문제로 단정 짓지 않고 심장, 뇌, 내분비 질환, 공황장애 등 다른 기질적 원인을 충분히 배제한 뒤에 자율신경 문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후에 진행하는 전문적인 자율신경계 진단 검사는 단순한 기능 이상인지 아니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살바수기, 정량적 땀샘 축삭 반응 검사, 심호흡시 심박수 변화 검사, 기립경 검사 등이 있습니다. 흔히 시행하는 HRV 검사는 검사 당시의 자율신경 상태를 참고하는 지표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특정 검사 하나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경과,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진단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루지 말아야 할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피로감이 반복되기 시작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충분히 쉬었는데도 잘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기 시작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예전과는 다른 몸의 느낌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활동에도 쉽게 지치거나 몸이 계속 긴장된 상태처럼 느껴진다면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의식 저하, 증상이 야간에도 지속되거나 증상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 또 심한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해야 하는 병적 상태는 아니지만 증상을 유발하는 기질적 원인이 있거나 반복되는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몸의 조절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치료는 당장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나뉩니다. 먼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두근거림, 어지럼, 불안, 불면증처럼 일상에 지장을 주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기립시 어지럼증이 있다면 이를 막아주는 예방치료도 병행합니다.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자율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치료의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자율신경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수면과 기상시간, 식사와 휴식의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 리듬 관리와 카페인, 음주 조절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이완, 호흡 조절, 적절한 운동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회복 상태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균형이 깨진 몸과 자율신경의 상태를 서서히 회복해 나간다는 목표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아 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말고 버티지 마세요. 미루지 말고 신경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